안녕하세요. 이슈톡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이슈톡 두 번째 시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조금 화두는 던졌는데 주가지수 관련해서 신고가 계속 상승하는가. 최근 이제 저도 돌이켜 봤는데 미국 시장 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되게 올라가고 좋았던 것 같은 그림이에요. 차트를 봤을 때 사실은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제 뭐 그냥 느낌상 별로 이렇게 불안 같은 느낌 같은 시장으로 갔지만 사실은 다 올랐고 모르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급등한 뭐 특이한 자산들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올해 뭐 비트코인이나 비정상적인 뭐 상승, 원자재도 좀 급하게 오르고 부동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사실은 계속 올랐던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화두 이게 급하게 오르면 이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1년 넘게. 그러면 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연초인가요? 제가 다른 지인 통해서 들었을 때 그때도 뭐 이렇게 리서치적인 화두에서는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거 경고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없었던 고점에 왔으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파생상품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이게 맞아라는 관점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가면 여기서 나는 어떤 찬스를 노릴 것인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좀 발상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뭐 이 시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저는 그래도 늘 거란 강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오프닝이 길었죠? 미국 주가지수 신고가 계속 상승하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 시간에 물가 얘기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미국, 중국, 한국만 보면 유럽은 일단 빼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니까 그 세 개를 보면은 어떨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은 그림을 기간만 쭉 바꿔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7년을 보면 나스닥이 332%, 그 다음에 S&P가 149, 다우존스가 119, 중국이 118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2015년도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버블로 확 올렸잖아요. 중국 한번. 그때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 틀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예요. 코스피 200. 46%, 7년도 46%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7하면 너무 오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럼 7년 말고 5년으로 바꾸자. 그래서 5년으로 바꿨어요. 바꿔서 봤더니 또 아직도 나스닥이 1등이에요. 220, S&P가 114, 다우존스가 97, 러셀이 94. 코스피 그래도 이제 중국을 제쳤어요. 그 고점 베꼈다 내려온 다음에 출발해서 중국 제끼고 50, 중국이 49.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오른쪽 이제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노란색 나스닥이 너무 아웃퍼폼을 하고 있구나 5년 동안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줄여요. 1년으로 줄여봤어요. 역시 그 코로나의 역할로 이제 러셀이 1등이었어요. 44%. 그리고 나스닥이 그래도 34, S&P랑 둘이 같이. 그리고 다우존스는 그래도 큰 주식도 들어있었으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경기에. 그래서 이제 29. 이제 코스피 그래도 다행히 26. 거의 망가진 중국 6%. 그래서 YTD가 아니라 이건 딱 1년이에요. 작년 요맘때 10월 25일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를 보다 갑자기 YTD는 어떻게 됐지? 그래서 YTD를 딱 그렸어요. YTD는 또 어나더 월드예요. 그래서 YTD를 딱 그려보니까 S&P는 플러스 23%, 그 다음에 나스닥은 21%, 러셀은 19%, 다우 18%, 거기 한국이 마이너스 1%, 중국은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게 우리에게 내포해주는 내용이 뭘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실한 뭐 리서치 자료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직관적으로 지금 아까 물류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계속 올 초서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하다가 보면 기승전 미국이네 막 이랬잖아요. 기간에 상관없이 미국에 그래서 기간에 상관없이 미국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미국만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1년 지나서 거의 미국만 갔죠.
그래서 아 이거 왜 우리 말은 이렇게 했는데 미국을 많이 안 했지?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죠 한국 돌이켜보니. 되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게 한국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했었던 거를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계속 보면 악재만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재를 그냥 제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어요. 공급망 우려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다뤘죠, 그죠? 네. 근데 거의 제가 가로치고 인력 부족 아까 네. 말씀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인플레 우려 그것도 똑같이 유가 상승, 네. 에너지값 상승 이것도 그대로 다 말씀 다 이미 다 하셨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기업 이익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거 어제도 발표되고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위기니까 주로 이제 IT 기업서부터 다 발표가 되는데 네. 다 실적은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 예상보다 다 높게. 높게. 근데 문제는 컨센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컨센을 낮추고 있어요. 내년엔 조금 내려갈 거다, 내려갈 조금 내려갈 거다. 지금보단 낮을 거다, 지금보단 낮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가를 계속 이제 조금씩 변경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테이퍼링 시작했다고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금리 상승될 거다 테이퍼링 되면 그러면 어떡할래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중 정치적 갈등 계속되고 있고 뭐 대만 비행기 뜬다 그러고 뭐 중간에 뭐 이제 영국도 와가지고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주고 호주랑 일본이랑 편 먹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 내에서는 또 세금 인상하니 세금을 유지하니 이것도 이제 거의 약간은 이제 결론 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세금을 이제 법인세는 그냥 안 올리고 대신에 부유세로 대충 넘긴다. 넘기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어쨌든 또 세금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 인프라 법안 예산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결국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프라가 또 적어지니까 거기다가 인프라 법안 통과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뭐 셧다운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악재를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저희가 봤던 거를 제가 왜 봤나 하면 이걸 먼저 썼었는데 네. 그런데 올라서 신고가 신고가. 갱신이에요. 이걸 제가 25일 날 만든 건데 어제도 신고가 갱신이에요. 27일도. 계속 신고가 갱신인 거예요. S&P랑 다우랑 조금씩이지만. 그렇죠. 올해는 특징이 그렇게 네, 뭐 한번 시나브로 매년 올라가는 신고가요? 매일 아, 신고가요? 매일 신고가.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베꼈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조정을 크게 받기 전까지는 신고가 계속 베끼는 거죠, 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25일자로 했을 때 22일 날 신고가 다우존스 35,765, S&P도 또 신고가 22일 날 4,557. 근데 오늘은 더 올랐어요. 조금씩. 근데 약간 불안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얘네 둘이 올랐으니 다음엔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 그 다음에는 러셀이 신고가 갱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악재 와중에서 왜 신고가를 갱신했을까? 이거 이제 저는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제일 이제 이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제 골드만 18일 날 뉴스 보면서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이 100% 지분을 다 샀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가오와 증권이란 데 거를 해가지고 49% 51% 가지고 있었던 네. 거거든요. 원래 100% 못, 그러니까 51%도 원래 못 갖게 하다가 몇 년 전에 51까지 해줄게.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뭐 100까지 해줄게. 네. 이러면서 이제 쭉 넘어오면서 골드만이 그 제일 요 뒷장에 나온 JP가 이제 제일 첫 바따로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골드만이 한 거예요. 100% 지분 인수. 그리고 이름도 이제 골드만삭스 차이나로 12월 달에 사명 변경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성명서 낸 게 중국 사업의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다. 골드만이. 얘네들이 이제 지금 IB 쪽 M&A 많이 일어나고 기업 공개 많이 일어나니까 우르르 들어간 거고 한 4,500명 되나 보더라고요, 직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외국의 금융 시스템을 점차 개방하는 조치를 우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또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그런 예, 논조로 좀 얘기하는 논조로 것 얘기하죠. 같아요. 네. 예. 그게 18일이었어요. 근데 25일 날 골드만삭스 그 중국 쪽 이머징 마켓 쪽 스트레티스트 나와가지고 현재 중국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하지만 투자를 못하는 곳은 아니야. 그쵸. 해야 되는 곳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적인 환경이지만 중국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어. 잘 찾아봐. 이러면서 이제 CNBC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찍은 거죠. 그러고서 이제 골드만만 이런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제 8월 9일 날 JP가 이제 100% 최초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골드만이랑 JP는 되게 상징적인 금융기관이거든요. 네. JP는 어쨌든 전 세계 짱인
금융기관이고 그쵸. 예, 달러를 진짜로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예, JP고 그 다음에는 이제 IB 업무에서 기업 공개 및 이쪽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리딩하고 있는 데가 골드만이고 다 가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렇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중국에다 이렇게 100%씩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다 라는 거를 이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이 요 얼마 전에 그 토크쇼에 나왔었대요. 이게 토크쇼에서 얘기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따르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하는데 외국에서 자기네가 뭔가를 할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JP가 미국 기업들이 딴 나라 가서 잘할 수 있게 내가 인프라 까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날렸더라고요. 이게 그 자막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써놓은 거는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딱 그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 우리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갈 때 그 금융기관이 가서 그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잘 못해요. 맞아요. 예, 왜냐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나라에서 신용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본국 은행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가 전에 하던 스탠차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제일 큰 은행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식민지로 먹은 다음에 은행이 먼저 가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갖다 뿌린 다음에 이제 자기네 나라 기업을 불러들여요. 그 대출 쫙 해줘요. 그거 싹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로우인데 금융기관의 플로우고 이게 자본주의의 원래 약간의 좀 제가 생각하는 약간 좀 나쁜 점인데 JP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100% 중국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뭐 깔아준다. 깔아줄게. 내가 얘를 깔아줄게. 도와줄게. 그냥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블랙락도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잖아요. 그 펀드 회사고. 그 걔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8월 29일 날 이제 승인을 받아서 17.7조 위안짜리 펀드를 런치를 했어요. 중국 펀드를. 그게 이제 2.58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또 9월 28일이니까 며칠 전이잖아요. 네. 예, 9월 28일 날 블랙락에 있는 투자연구소장 그 장 보이빈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코멘트를 했죠.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망은 여전히 건설적이래요. 건설적이라는 게 계속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로버스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에버그랑데 뭐 헝다 툼에 나오는데 그 시점이 주식을 매입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게 터져서 폭락하면은 사라.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뉴스가 안 터지고 이제 민기적거릴 때는 기다리지만 그런 뉴스가 터져서 진짜 폭락을 하면 사라. 거기다 뭐 어제 뭐 엊그저께 다모다라는 교수님이랑 인터뷰하는 무슨 또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 NYU 교수. 그래서 그분도 얘기가 선택의 폭은 없지 않냐. 둘이서 소비를 다 하고 있는데 두 나라 아무리 망해도 뭐 얼로케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싸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하나 하면 비싸지만 안 살 수 없다. 그리고 비싸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숏이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네. 예, 이게 정말 고평가라면 숏이 나올 수 있고. 숏으로 다 때렸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날리는데 거의 그 원래 그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다모다라는 교수님이 NI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가서 해야 되는데 와서 해야 되는데 약간 저는 약간 네거티브 비슷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약장사들이 쓰는 기믹인데 남들 똑똑한데 다 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뉴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게 10월 10일자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 철폐, 그 다음에 국가 주도 정책 우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세 철폐를 시비를 거는 거는 중국. 이제 둘이 미국 통상 고위급 회담을 한 거예요. 화상 회담을. 근데 이제 중국은 관세 철폐라. 그랬더니 이제 미국은 반대편에 서서 국가 주도 정책 니네 하고 계속해서 우리 연맥이지 마라. 이거를 이제 양쪽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좁혀지진 않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런 이제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 끝나고 제 코멘트 여기 꼈던 이제 친대사라는 분이 중국이 전염병
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다 했고 그러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금융 부분 개방을 딱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해서 내가 니네 100% 사게 해줬잖아. 딱 화해 제스처. 예, 화해의 제스처잖아요. 딱 느낌이. 거기다 코멘트도 명확히 이게 10월 10일이고 골드만이 산 게 9월 말이니까 며칠도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허락해줬어.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 있고 꾸준하게 자기는 합의를 이행해왔고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끝쪽에서 그 올해 안에 어쨌든 시진핑이랑 바이든이랑 해서 양국 정상회담을 할 건가 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올까? 그러기 전에 원래 이렇게 실무자들이 다 이제 다 해놓잖아요. 밑밥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딱 그 관세 철폐도 일부는 할 건가 보다. 그 다음에 뭐 국가 주도 정책도 일부는 뭐 우린 잘할 거라고 뭔가 주고받을 거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4일 날 또 화웨이 부회장 그 멍완저우 런정페이 이제 아빠고 런정페이가 이제 아빠고 이제 딸이 이제 CFO인데 그 구금됐었잖아요. 구속돼가지고 캐나다에서 그래서 풀려났더라고요. 풀려났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풀려나면서 또 그 바터였더라고요. 카나다를 또 카나다인을 뭐라 그래가 잡아놨더라고요. 그랬던 거 있었죠. 그죠, 2명을. 그래서 2명 풀어주고 딸 받고. 포로 교환인가요? 포로 교환이에요. 그래서 포로 교환을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 2명, 나 1명.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고서 25일 날 첫 출근을 했대요. 심천으로. 근데 그거 첫 출근하면서 그 며칠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화웨이랑 SMIC,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잖아요. 중국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이게 딱 요 날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1,030억 불 부품을 허락을 해줬어요. 이거를 수출해도 된다. 원래 다 막았잖아요. 싹 다. 트럼프가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도 못 만들고 바보가 됐잖아요. 좀 화웨이가 잘 나가다가. 그랬는데 거기서 일부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코멘트가 아까 지금 얘기한 공급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글로벌 칩 부족 사태 때문에 화웨이랑 SMIC 반도체랑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 허락해 준 거야. 네. 그 얘기 뭐냐면 진짜 없어서 반도체를 받아와야겠는데 결국 중국에서 뭔가 로 머티리얼 솔직히 뭐 우리 물건 만들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사 없으면 못하죠.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 지질구레한 거 내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거가 있어도 걔네한테 가져오는 이 짜잘한 뭐 지적 재산권도 있지도 않은 그런 짜잘한 거라도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수입해도 된다. 이런 걸 해준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제 상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 부족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그 분이 한 정확한 코멘트예요. 네. 그래서 지나서 다시 보니까 우린 악재밖에 없었는데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악재만 쭉. 악재밖에 없었는데 공급망 우려 옆으로 쫙 치고서 중국 화웨이랑 SMIC랑 해가지고 수출 승인해주고 중국이랑 다시 수입해서 물건들을 좀 이제 부품들을 받으면 이제 물건들을 다시 만들 수 있어지잖아요. 차도 좀 만들 수 있어지고. 그럼 이제 공급망 우려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 우려, 관세 인하해주고. 그럼 일단 자기네 나라 인플레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그 다음에 기업 이익 성장 속도 저하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원래 땡겨서 돈 벌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 내가 너 풀어줬잖아, 중국에서. 중국에서 금융기관 좀 돈 벌어봐. 이런 거 풀어주고. 해봐. 그리고 테이퍼링? 이미 다 사람들이 11월에 한다고 다 이미 해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미 뉴스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테이퍼링은. 금리 상승도 이미 뭐 반영은 됐는데 그건 이제 2번이냐 1번이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페드가 이렇게 간 봐면서 이렇게 또 한 마리 던져보고 뭐라 그러나 보고 또 이렇게 뒤로 뺐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페드가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 연내 화상 통화 한다 그랬잖아요. 화상 정상회담. 거기서 뭔가 둘이서 뭐 좀 이제 우리 화해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법인세는 일단 안 올려볼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이 나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갑자기 앞에서 봤던 악재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는 뭐냐면 물음표는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한 거가 반영이 돼서 신고가를 베꼈구나. 우리는 악재라고 생각했으나 얘가 뒤에 있어서 신고가를 넘긴 상태인 건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더 갈 것 같아요. 관성이 있잖아요. 그쵸. 예. 뭔가 썸띵 해프나 확실한 이벤트가 지금 제가 언급한 거 말고 다른 이벤트가 뻥 터지지 않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은 이건 더 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얘기하는 뻥 터진다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델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새로 애들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종류 되게 많잖아요. 지금 또 뭐 영국 또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갑자기 퍼지면서 빵 다시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화상회의로 잘해서 정상회담 잘해서 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둘이 대판 싸고 안 좋게 헤어진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니면 뭐 진짜로 대만이 있는데 이렇게 뭐 미사일을 대만한테 뭐 이렇게 쏘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블랙스완 같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진짜 큰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거를 지금 얘기했던 악재를 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씨 더 가겠는데? 또 그리고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했던 얘기 기승전 미국인데 미국 투자. 그럼 지금이라도 안 늦었나?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얘기 아까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중국 저는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뭐 올해도 보면 근데 제일 저는 안 좋았었었고. 제일 안 좋죠. 네, 솔직히 제일 안 제일 전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씩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냥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좀 이런 거는 가치 있는. 예. 아니 자기가 없애고 싶다고 없어질 애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전화기 들고 쓰고 소비 쓰고 싸게 사는데 중국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국은? 걔네를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다시 안트 파이낸셜 다시 상장시키는 거 얘기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미국에 상장하려고 했던 어떤 이제 유니콘 회사인데 그 혼나가지고 지금 이제 홍콩에서 상장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더라고요. 실제로 리얼로. 예. 그래서 이게 그 뭔가 도라는 간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정도 되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에 있는 큰 은행, 큰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확 살 수는 없잖아요. 또 헝다 터지고 저 어제도 또 이상한 거 또 2개 또 나왔잖아요. 부동산 회사 2개. 그런 거 계속 나오면은 근데 이제 지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IMF 때가 비슷하죠. 바잉 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쵸. 블랙락 얘기랑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이렇게 폭락하게 잘 봐. 타이밍을 그러려면 일단 발은 담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준비는 해놓고 있다가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고 보는 거죠. 이제 얼마 깨지나. 계좌는 터놔야 되고 계좌도 투고 뭐 예탁금도 좀 넣고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한 계약씩으로 조금씩 끼적끼적 하다가 이제 진짜 터지네. 그런 빵 터져서 빵 빠졌을 때 다 무섭다고 그러고 난리 났을 때 이게 이제 블랙락 얘기도 딱 그게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진짜로 여기서 다시 50% 빠질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매집 신호인 거죠. 공개적인. 사이렌 딱 울리고 이제 사도 된다. 폭락하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예전에는 정보가 펼쳐져 있지 않을 때는 극소수의 부자들과 극소수의 아이디들이 해먹던 비즈니스인데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쵸. 이미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내비들어 두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과거랑 비교했을 때 자꾸 이제 뭐 사람들이 과거랑 비교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보의 흐름의 양과 개인이 가진 돈의 양이 달라요. 지난번에도 저희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가 정부의 부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이제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일자리 안 돌아오는 것도 그분들께서 주식으로 돈을 다 버셨기 때문에 좀 팔아 쓰면 되기 때문에 안 오고 300만 명 그냥 이제 안 돌아오는 걸로 확정 해버렸잖아요. 미국도.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뭐 미국 주식 폭락하고 재산이 없어져야 일자리로 돌아오나 라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해주는데 결국은 기승전 미국이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자꾸 사주잖아요. 네. 그냥 안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놀면서 또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어지는 거죠. 은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또 쟤네를 또 먹여 살리는구나. 옛날에 채권으로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그걸 미국 국채로 먹여 살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하고 나면 미국 국채 물건 주고 미국 국채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보였나 이런 거지. 중국의 입장에선 공해는 내가 다 일으키고 그렇죠. 종이 쪼가리만 받고. 종이 쪼가리만 받고 너 그렇죠. 그거 있어야지 안전한 거야 막 이래놓고 그랬다가 이제 실컷 물건을 갖다 줬는데 종이 쪼가리만 주고.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 주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와서는 그
탄소 제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문 혼내고. 닫으라고 혼내주고 뭔가 당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컨플릭트가 안 생길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둘이 이제 어느 정도는 화해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진짜 클 것 같아요. 이번에 떨어지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뭘 못할 거냐 할 거냐는 이제 본인의 의사 판단이겠죠. 확률상은 굉장히 낮지만 중국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지금 조금씩 사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근데 진짜 메이저를 해야죠. 망할 회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IMF 때도 없어진 회사 되게 많잖아요. 그쵸. 대우도 있고 뭐 여기도 없어지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절대 안 없어질 회사를 잘 찍어서 아니면 이제 한번 팍 중국은 맞고 그게 어렵잖아요. 알기가 안 그쵸. 없어질 회사가 그래도 어딘지. 이제 일단은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도 뭐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애를 없애면 지금도 이미 IB들이 다 물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골드만이건 블랙라이건 애들 다 물렸잖아요. 아까 저만큼 주식 1년 전 얘기예요, 저게. 중국 주식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어쨌든 물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길게 보면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YTD 뭐 이렇게 잘라야 마이너스지, 저 옛날에 들어갔던 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어디서 얘네들이 먹거리를 찾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얼르고 달래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얼르고 달래는 쪽에서 이미 우린 잘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잘린 것 같아요. 그죠? 얼르고 달래는 쪽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꼬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선택지 없다. 잘 생각해라.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은 뭐 오징어 게임을 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정보가 너무 퍼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커렉션이 그렇게 아니 없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거 좀 엄청 멀리 간 생각인데, 미국 입장이 돼봤을 때 중국이 없는 미래, 아예 미래, 중국이 없어도 되는 미래 그거 만들고 싶죠. 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미국 입장에서. 네. 중국이 하는 역할은 사실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이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읽은 기사인데, 미래에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살았을 때 인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유럽에서 실험하려고 지원자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300인가 400을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인가? 그리고 직업을 안 갖는 게 조건인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실험하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는데, 테마가 있잖아요. 주식도 옛날 보면은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그 무형 재산하는 업체가 한번 주식 테마였고, 트럼프 오면서는 이제 약간 제조업이나 인프라 이거 왔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가고, 잠깐 찰나에 있었던 게 뭐 있었냐면 4차 산업혁명 잠깐 오다가 메타버스죠. 확 없어졌잖아요. 메타버스도 있는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에 기계화된 노동력에 대체되는 로봇, 시세상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게 사실 이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지금 아까 뭐 황만 노동자가 안 돌아오면 장기화되면 뭔가 그런 자동화, 기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로봇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랄까, 단가가 그런 산업이 인간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 게 낫다라는 손익분기를 넘으면 중국이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저도 기승전 미국이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반도체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반도체가 지금 거의 그걸로 가는 길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잠깐은 중국이 필요한 거죠. 아직은. 풀어준. 그러니까 없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나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반도체를 만들 나사가 없는 거. 맨 마지막에 이제 낄 게 그렇죠.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런 것들이. 그렇죠. 니네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일을 해라. 근데 이제 뭐 다 알 것 같아요. 화석연료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알 것 같아요.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아서 결국은 지금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랑 로봇 기술 특허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못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해도 이미 오버가 됐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논문을 중국어로 번역시키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저는 지금도 누가 이길지는 모른다.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는 자기 패권을 지킬 입장이고, 얘는 뺏을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저는 그 다모다란 교수님처럼 아니 둘이 결국 자본주의라는 돌아가는 텀이 소비 드리븐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비 드리븐이기 때문에 소비가 누가 더 늘어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 예, 가능성이 있네. 예, 그러니까 마켓캡이 누가 더 커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은 이미 마켓캡이 풀리 커요. 이미. 그럼 맥시마이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인구 분포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대별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우리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도 걔는 이거 아니에요? 중국도 이거 아니에요? 중국도 이건데 여기도 많아요. 줄어도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여주지만 여기도 무슨 뭐 한 8억 명, 9억 명 그래요. 여기 뭐 13억 명, 14억 명 뭐 이런 거고 막 뭐 그러니까 전체지만 그걸 이제 분위기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걔는 중국의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구테타 일어나는 게 제일 문제겠죠. 시진핑이 저러다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훅. 이거 하겠죠. 걔네 역사가 원래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일정 간격으로 정권이 바뀌는 게 중국의 과거였어요. 그렇죠. 그 안에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독재가 됐을 때 바뀌고 근데 지금 이제 독재로 바뀌는 분위기라서 여기가 끝인가? 제가 죽은 다음에 한번 폭망하고 다시 리커버리 될 때 빨리 사야 되나? 뭐 이런 그게 이제 우리 IMF 수준 되는 거죠 이제. 동북아 3국 중에 걔네만 아직 안 맞았거든요. 다 한 번씩 맞았잖아요. 일본도 한 번 맞고 우리도 한 번 맞고 차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안 맞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때 우리 저희 얘기한 것처럼 난 안 맞을래, 난 안 맞을래. 선생님이 꼭 때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좀 저는 많이 가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없는 미래가 좋은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바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 이런 걸 추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미국 주가 지수는 더 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중국은 막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고 미국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은 안전한 게 좋은 거잖아요. 중국이 없는 것보다는 중국이 고분 것보다는 말 잘 들으면서 그냥 공산품이나 싸게 공급해주는 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갈 것 같은 거죠. 그때 저희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은 그게 단계를 넘어가고 있죠. 패권 내나 뭐 이걸로 가니까 이제 그 어디 감히 뭐 이걸 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 안 맞을 거야 이러고서 도망 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나라 중 하나가 된 말안 거죠. 듣죠. 걔네도. 때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안 맞는 거죠. 감히 나에게 뭐 이러는 거죠. 이제. 많이 컸어요 이거죠. 이제. 저도 이제 클 만큼 컸거든요. 딱 한마디 한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좀 제가 얘기가 많이 새서 그렇긴 한데 오늘 뭐 주가지수 관련해서 사실 뭐 최근에 개인적으로 다른 거 통해서도 궁금했어요. 사실 제 주식만 안 올랐다 오늘 하나 크게 알았고 그게 마음이 아프네요. 미국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 거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저도 미국 그래요. 주식도 했는데 올해는 미국 주식을 그랬어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한국 주식 조금 더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해외 투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지수 많이 올랐지만 또 뭐 새로운 관점을 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생이 장점이 뭡니까? 또 안 좋을 때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깨워서 그렇죠. 봐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많은 개인 고객분들 최근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하는 그런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끄는 계속 가져가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스가 또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의 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안 좋았다 좋아질 수 있는 찬스, 이게 안 좋았으니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찬스, 미국은 꾸준히 괜찮은 찬스, 한국은 열심히 하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뭐 기회를 잘 노리고 특히 젊은 요즘에 투자자들 보면 비트코인 하는 분들 보면 뭐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혁신적인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북돋아주기도 하고 또 전후 있는 또래 분들도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제가 맨날 이슈톡 할 때마다 시장이 뭐 지리하고 뭐 이런 표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새로운 찬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느낌상 싶고요. 뭔가 희망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시장보다는
그쵸. 사실 네. 경랑이 있는 시장이 또 뭐 좋은 기회도 기회가 있을 있고, 수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밝은 쪽으로 보시고 거기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쪽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가 지수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전망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 어느덧 이제 연말 가까이 오니까 또 새로운 주제 아이디어를 좀 두 분이 내시는데 많이 힘드시지만 좀 내주시고 저도 좀 한번 고민 한 번 더 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